오늘은 청나라 심양에서 죽을 위기에 처한 이장현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그리고 길채와 어디서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되는지, 그 가슴 아픈 스토리를 지난 8화와 예고편 분석을 통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인 8화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심양에 간 이장현은 용골대와 정명수의 계략에 빠져 정례경과 함께 청나라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정례경은 곧바로 참수되고 말죠. 이 일은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으로 소현세자를 수행했던 정례경이 청나라의 빌부터 온갖 횡포를 부리던 정명수를 처벌할 것을 고변했다가 역으로 처형당한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하지만 다행인지 극중에서 정명수는 이장현이 자신을 모함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장현이 정례경 사건에 얽히면서 청나라 황제 앞에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청황제 홍타이지는 장현을 간자, 즉 스파이로 의심하기 시작하죠. 전쟁 중 마마가 돌았다는 청나라 군의 기밀을 누설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이 바로 장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간자를 골라내지 못한 죄를 묻게 될 용골대는 그 결과를 알기에 빠른 태세 전환이 필요했죠. 그래서 조선의 포로로 잡혔다가 청역을 하게 되었다는 장현의 주장을 함께 펼칩니다. 하지만 홍타이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장현은 이 위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장현이 사실대로 이야기했다가는 그냥 죽는다고 봐야겠죠. 그 이유는 장현이 쓴 마마 계책이 하늘이 내린 천명을 받아 황제가 되었다는 홍타이지의 명성과 자존심을 제대로 구긴 사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청황제는 이장현을 죽이지 못할 듯합니다. 참고로 이 사진은 지난 31일 공개된 용골대와 이장현의 사진인데요. 처형 위기에 놓여있던 장현을 용골대가 황제의 명을 받고 와서 살려주는 그런 장면인 듯합니다. 그런데 용골대 표정을 보니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겠네요. 아마도 황제가 이장현의 말발에 넘어간 듯합니다. 즉 자신이 간자라면 이 사실을 밝히지 못한 용골대에게도 큰 잘못이 있기에 그 죄를 물어야 할 것이고, 자신이 만약 청군의 마마가 돌았다는 사실을 조선에 알린 간자라는 것이 밝혀진 뒤에 처형당한다면 이 역시 역병이 돈 것은 사실이 되니 하늘이 황제의 편이 아님을 스스로 밝히는 꼴이라고 말입니다. 결국 청황제 홍타이지는 고민 끝에 이장현의 처형을 중단하고 황제 앞에서도 굴하지 않은 이장현의 배포에 감복해 앞으로는 용골대를 통해 조선의 사정을 자신에게 꼭 알려야 할 것이라며 역으로 재물까지 주며 놓아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용골대는 장현의 계략에 탐복해 혀를 내두르겠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추측이기에 방송 내용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기에 탈출한 장현이 길채를 놔두고 난데없이 등장한 한 여인과 인연을 맺게 되어서 골치가 아프네요. 바로 배우 이청아인데요. 오늘 9회에서부터 파란 복면을 쓴 미스터리한 청나라 포로 사냥꾼으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청아 정도면 서브 여주로 이장현과 대차게 얽힐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장현에게 있어 오직 연인은 길채라는 점에서 포로 사냥꾼 따윈 장현 곁에서 제발 얼쩡거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9회 예고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장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에 괴로워하던 길채는 꿈속에서 만난 연인이 장현 도령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그의 유품을 차마 태우지 못하고 끌어안은 채 오랜 시간 동안 밤낮을 눈물로 지새우며 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곁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 지경이었고 보다 못한 동생이 죽은 사람 그만 잊으라고 말할 정도였겠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장현 도령의 환영이 길채 앞에 나타나기 시작하죠. 심지어 환영이 길채 낭자 사셔야지요. 장차 좋은 날을 보셔야지요. 라고 말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길채 곁을 따라다녔죠. 이에 길채는 장현이 씩씩하게 자신이 살아가길 원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힘을 내는 듯합니다. 이후 전쟁으로 인해 동전의 가치가 떨어지자 이걸 사들여 유기그릇을 만들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유기그릇을 만들려면 대장장이들을 비롯해 큰 대장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여인 혼자서 이런 일을 처리하기에는 솔직히 역부족이었겠죠. 결국 위기에 봉착하게 된 길채는 그때마다 장현 도령이 나타나줘서 무너지지 않고 힘을 내며 버텨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대장간을 열어 직접 생산한 유기그릇으로 장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다만 이 과정에서 종사관 구원무의 도움도 컸을 것입니다. 그의 인물 소개란을 보면 길체 앞에서만 작아지는 자신을 대장간 야장들이 보고 비아냥거려도 그런 자신이 싫지 않다고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이 때문에 한간에는 길체가 머리를 올린 것이 구원무와 결혼했기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돌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꼭 머리를 올렸다고 해서 진짜 혼인한 걸로 볼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앞서 은혜도 연중과 결혼하기 전에 머리를 올렸던 것처럼 길체도 마음속으로 장현을 서방님으로 생각했기에 일부러 머리를 올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야 다른 남정네들이 얕보지도 않고 오직 장현 도령만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종사관 구원무 역시 이런 길체의 마음을 알기에 계속 기다려주고 있었겠죠. 그러다 어느새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길체는 사업도 번창해 한양에 제법 큰 상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길체는 결심을 했겠죠. 어제도 오늘도 늘 곁에 나타나 주던 장현 도령을 이제는 보내줘야겠다고 말이죠. 이런 이유에서인지 길체는 장현 도령의 환영을 보며 마지막 눈물의 작별 인사를 하죠. 이제는 오지 마셔요. 난 이승에서 천수를 누리다 갈 생각이니 우린 나중에 다시 만납시다. 그런데 이때 간 줄 알았던 이장현이 자신 앞에 다시 나타나면 길체 입장에서는 아마 또 환영이라 생각하겠죠. 알고 보면 실제 장현 도령이 3년 만에 돌아온 것인데 말이죠. 참고로 이장현이 3년 만에 심양에서 한양으로 돌아온 이유는 소현세자 때문이었죠. 당시 인조가 몸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청나라에 전해지자 청의 허락을 받고 소현세자가 일시 귀국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때부터 인조가 소현세자가 자신의 자리를 탐하는 것으로 의심하면서 안타까운 비극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한편 장현은 돌아오자마자 길체를 찾았겠죠. 그런데 과거에 머물던 곳에는 길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연인 구의 예고 텍스트에서는 길체와 장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만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심정이라는 추측도 많았죠. 그리고 만약 우심정이 맞다면 제 생각에는 양음의 우심정을 누군가 인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놈이 누구냐며 찾아갔다가 길체를 만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대장간 에피소드가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길체를 찾다 못 찾은 장현이 청에 가져갈 조선의 품질 좋은 유기그릇을 구매하러 갔다가 대장간에서 우연히 길체와 마주치면서 서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길체는 그런 장현 도령을 보고 환영이라 생각하고 가라니까 또 왔다며 이제는 오지 않아도 된다며 가라고 말하겠죠. 알다시피 장현 도령의 환영은 수시로 대장간에 나타나는 듯 보였으니까요. 이에 그 이유를 모르는 장현은 정말 어리둥절했겠죠. 3년 만에 심양에서 살아 돌아왔더니 반겨주기는커녕 이제는 오지 말고 가라니 정말 난감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내 길체는 알게 되겠죠. 자신 앞에 나타난 장현 도령이 환영이 아닌 실제 살아있는 장현 도령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한참 둘이 끌어안고 기뻐하고 울다 웃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또 티키타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장현이 다 알게 되겠죠. 길체가 어떻게 3년을 버티고 살아왔는지 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벌써 이 생각에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